속에 부는 시원한 바람 이라는 뜻으로 키아노. 저를 부를 때는 콜미 키아노. 키아노로 불러주세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 시작할게요. 아디 이 프로그램의 담당자세요. 모든 것을 세팅하시고 관할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산민님 나오셔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사회 회복역량 가나 사업에 대해서 길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할까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보이시나요? 여기 앉아주시면 보이세요? 공지가 싫으시. 박수는 안 보이시구나. 잘하신다. 저희가 더 시원해.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디의 정유지 활동가라고 하고요. 네, 저는 쌈미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부터 이제 미얀마 군부의 억압으로 이 로힝야라는 미얀마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옛날부터 미얀마 군부의 억압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 8월 25일 날 미얀마 군부가 로힝야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를 계기로 이 로힝야 소수민족들은 예전에 이제 방글라데시랑 미얀마의 국경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 국경을 넘어서 지금의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가 있는 곳으로 대거 피난을 오게 되었고, 지금은 한 9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임시 캠프에 정착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학살의 과정에서 로힝야 여성들은 군인들에게 이렇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너무 봤나요? 네. 군인들이 여성들을 가둬놓고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집을 잠근 후에 방화를 해서 여성들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이러한 전쟁 경제의 피해자이고 또한 생존자. 이렇게 이러한 학살을 경험하고 나서 안전한 난민 캠프로 피난을 오게 되었는데, 사실 안전해야 될 이 난민 캠프도 그런 성폭행이나 성희롱 등 이런 젠더 기반한 폭력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남성이 캠프에서 이렇게 공개된 공간에서 이게 펌프거든요. 물 펌프가 있는 곳에서 그냥 자유롭게 몸을 씻고 이런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여성들의 이러한 바깥을 잘 못 나가고 이러한 제약 때문에 바깥을 잘 죄송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떨리네요. 이러한 여러 캠프 내에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단체들과 이런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로서 여성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힝야 난민 여성들의 3가지 리스크 특징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면 4번째 거 아닌가요? 이거요? 괜찮은 거. 그럼요. 네. 3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먼저 미얀마에서 극심한 폭력을 당하고 또한 성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 잠이
앓는다든지 머리가 계속 아파요. 계속 그 사건들이 떠올라요. 이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이 이러한 젠더 기반한 폭력 피해 사실을 감추고 또한 잊을 것을 강요를 당하고 있었고요. 또 캠프 내에서도 지속적인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행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프 내에서 위생시설이나 식료품을 나눠준다든지 그런 곳을 이용할 때에도 이제 남성들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여성을 보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만지려고 한다든지 부르카를 벗기려고 한다든지 그러한 성희롱에 노출될 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제로 노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억압을 받는 생활을 해서 조금 더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의 대다수가 여성들이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 허용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실제로도 여성의 대부분이 온종일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캠프 내에서 잡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여성이 가장인 가정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생계의 수단이 없어가지고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불법 마약 거래나 성매매들을 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캠프 내에서 식량이 배분된다고 해도 그것을 바깥에 이제 외출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웃 남성들에게 식량 좀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남성들이 가져다 주면서 그럼 1kg를 가져다 주면 500g은 내가 가질게 이러한 품삯으로 지불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남성들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 여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심리사회적 회복 역량이라는 거는 여성들이 스스로가 이제 심리사회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세부 목적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키아누 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로힝야 여성들이 서로 심리 지원을 하고 심리적으로 지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성들이 키워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성들이 키워서 또 집 밖을 외출하지 못한 여성들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방문 심리 지원 활동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이 모임을 가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한 지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주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제2의 목적입니다. 이제 강제적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예전에 가졌던 가족이라든지 친척 간의 관계들이 이제 다 끊어진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말하기를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마치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죄송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예전에 미얀마에서 친척 관계였던 친척을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성들이 소리를 못 내고 이제 소리 내는 게 터부시 되니까 좀 모이는 게 힘들어서 모여서도 좀 조용히 해야 되고 이러한 한계점들이 있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센터에서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매일매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성들이 관계할 수 있는 다른 공간들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성 트레이너, 여성 심리지원단 양성 과정인데요.
오늘 선생님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생님이 알려주실 소매틱 심리 기법을 먼저 프랙티셔너 가장 기초적인 코스를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트레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훈련받은 여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조 모임을 구성한 그 자조 모임에 가서 실제로 다른 여성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 과정을 수료한 여성들은 이제 힐링 센터에서 스태프들을 도와서 어시스턴트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활동 과정을 마친 이 어시스턴트 수료를 하고 또한 이런 활동을 한 여성들은 마스터 코스를 수료하게 됩니다. 이 마스터 코스를 수료한 여성들은 힐링 센터를 스태프 없이 직접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트레이너 과정에서는요. 이제 힐링 센터가 지금은 하나인데요. 이게 캠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저희는 캠프 14에서 이 힐링 센터 저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캠프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뭐 1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걸어 다니는 여성들이 좀 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브랜치들을 내서 그 브랜치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트레이너로 최종 양성하는 것이 저희 이 양성 과정의 커리큘럼입니다. 아까 캐노린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이게 작년에 처음 했었던 훈련 과정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성들이 부르카를 쓰고 있죠. 얼굴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제 얼굴을 거의 가리고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이제 얼굴도 드러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요. 이제 처음 작년에는 4명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4명 로힝야 여성들을 키우고 나서 이 4명 여성들이 또 다른 4명을 데리고 오고 그 4명이 4명을 낳고 8명이 16명을 낳고 그래서 총 60명을 양성을 했고요. 이렇게 양성된 프랙티셔너들은 올해 시작된 올해 새롭게 신규로 선발된 프랙티셔너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직접 데모를 해주는 패실리에이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양성된 여성들은 조끼를 입고 우산을 가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셀프 헬프 그룹이라고 자조 모임을 결성해서 우리가 양성한 이 프랙티셔너들이 다른 여성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들은 집 밖을 못 나가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남편이 밖을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갓난 아기가 있다든지 뭐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취약성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져서 2번의 프랙티셔너 수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40명의 프랙티셔너를 2번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40명의 양성된 프랙티셔너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요. 여러 그룹을 여러 개의 자조 모임을 구성하고 그래서 총 8개의 자조 모임을 구성해서 10번씩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20개의 자조 모임이 구성이 되고요. 3,200번의 만남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조 모임이 하는 사진이고요. 제가 사진을 작년 거를 막 찾아보다 보니까 아기들이 이제 집에서 엄마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옆에서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하는 사진들을 봤어요. 실제로도 여성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아니면 주변 이웃들이
비슷한 트라우마나 이러한 증상들을 호소할 때 알려준다고 해요. 이렇게 해봐라. 나도 이런 걸 했더니 좀 좋아졌다. 이러한 간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간증. 네,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힐링센터인데요. 작년에는 되게 조그마한 곳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좀 더 큰 규모로 여성들이 많이 트레이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알찬 공간으로 꾸며보자 그런 힐링센터를 구축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힐링센터는 다 가려졌죠. 원래는 이게 가림막이 없었는데 가림막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궁금하니까 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안정하고 좀 더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더 가림막을 쳐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두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한 동은 오늘 배우실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고요. 커넥션 존을 들어가서 커넥션 존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름 쓰고 나이 쓰고 그리고 바디 체킹을 하게 됩니다. 커넥션이라는 거는 나와 그리고 세상을 커넥트한다는 뜻인데요. 로힝야 여성들이 글도 모르고 뭔가 사회생활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서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여성들이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간다는 의미를 주고 커넥션 존으로 들어가서 바디 존에서 명상을 하고 마인드 존에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고 소울도 돌아보고 인티그랄 존에서 이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중간에 스피리추얼 존이 있는데요. 이제 여성 대다수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닭장이 있고요. 지금 텃밭 그리고 키친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봤고요. 데이케어, 차일드 케어룸인데요. 여성들이 되게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보유 자녀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센터를 방문할 때 여성들이 되게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는데 그러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텃밭을 꾸미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인데 작년에 이제 씨앗을 배분을 해줬었어요. 그거 씨앗이 자라면서 되게 뿌듯하고 그것들을 키움으로써 이제 뭔가 자존감이 형성되고 그 열매들을 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껴서 저희가 텃밭을 또 꾸며봤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키 재는 사진이고요. 바디존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인티그랄 존에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양성된 여성들에게는 코스 아까 말씀드린 프랙티셔너, 어시스턴트 이런 코스들을 수료한 여성들에게는 암탉 한 마리씩을 올해부터 배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암탉을 받자마자 잡아먹는 여성들도 있고 알을 까서 계란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10가지 맞나요? 키트, 디그니티 키트를 배분을 했었는데요. 담요라든지 담요라든지 뭐가 있죠? 냄비, 말린 생선 이러한 것들로 된 디그니티 키트를 배분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 수료 여성들에게는 암탉을 그리고 이제 자조 모임을 참여한 여성들에게는 베지터블 씨드를 씨앗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자조 모임에서 다니면서 활동하는 여성들에게는 조금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인센티브로서 이 생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60명이 여성 심리지원단으로 양성되었고요. 자조 모임의 참가자 588명이고 그리고 이 자조 모임의 가족들이 거의 자조 모임 참가자처럼 많이 배우고 또 그런 것들 프랙티스를 했기 때문에 간접 참가자로 3,240여 명을 대략 잡아서 이런 사업 결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업 결과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굉장한 이런 활동, 누워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성들이 하는 말이 편하다, 편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안전한 여성들만의 공간이 확보되면서 여성들이 자주 오고 싶고 그곳에서 이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뭔가 조끼를 차고 원장을 찾다 그러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별로 뭔가 질문을 한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그러한 일들이 없는데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뭐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사회적 존중감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가정 내에서 일하는 남성들에게 식량이 먼저 주어졌다면은 지금은 조금 더 여성들이 좀 더 성평등이 조금 더 향상됐다고 성평등이 조금 향상됐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말하는 게 남편이 저를 이제 조금 더 잘 대해줘요. 이렇게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관계망이 그 자조 모임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날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날에도 거의 매일 만나듯이 하면서 굉장히 끈끈한 관계망이 구축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뭔가 필요하다거나 쌀이 떨어졌다거나 그러면은 들리고 그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은 그 아이를 맡기는 이웃 간의 보호와 지지 관계가 형성되었다고